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왜 로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에 대해서 이 이상으로는 분양가를 설정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건설사의 이윤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공급은 또 감소하게 되겠죠. 반면에 분양가를 특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아파트는 분양가가 내려가면서 이 둘의 갭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흔히 말하는 로또 청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기사를 한번 볼게요. 올해 7월에 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고 서울 경기 322개 동에서 시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하지만 유명무실해졌다가 공공분양에서는 쭉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가 되기도 하고 적용이 되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지만 올해 8월 이후로는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고 나서 바로 분상제의 역설, 서울 아파트 분양 절벽이 가시화되었다. 경쟁률이 치솟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날아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9월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은 달랑 한 건이었고 이제 건설사들도 자기네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의 속도를 조절하기 시작을 했죠. 청약의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청약 경쟁률을 보면 거의 한 2, 300대 1,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400대 1, 500대 1까지도 나오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7월 29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고요. 원래는 공공택지 84제곱미터 이하부터 적용되었고 공공택지에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좀 유명무실해졌다가 2015년 4월 대폭 완화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2017년 11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한 데 이어서 이제는 7월 29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분양가를 결정을 할 때 분양 보증을 허그라는 곳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약 5에서 10% 정도 분양가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5에서 10% 정도 낮아진다? 주변 시세보다 낮다? 바로 이곳에서 로또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어디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인지 보시면 서울은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대부분 강서 지역에서도 5개 지역이,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4개 지역이, 그리고 과천도 5개 동, 광명, 이제 총 322개 동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 첫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였냐면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이라는 아파트였어요. 이 아파트가 분양이 34평이 8억 7천만 원에 분양을 했거든요. 8억 7천. 그러면 평당 약 2,5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 시세를 한번 볼까요? 명일 현대 아파트, 명일 한양 아파트, 그 다음에 명일 주공, 명일 우성 등등을 다 살펴보아도 평당 약 한 3,500에서 3,8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소 평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는 저렴하게 분양을 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곳이 다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고덕 아르테온이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현재 시세보다 약 평당 1,000에서 1,300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은 바로 누가 봐도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30평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최소 3억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 나타난 부작용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을 해버리니까 이 사이에 갭이 생겨버린 거죠. 여기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은 깔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 걸린 아파트를 꼭 청약에 도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이제 기사에서 찍어줬어요. 연말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잇따라 분양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장으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화성, 남양 시티프라디움, 그리고 강동 고덕 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그리고 판교밸리자이 이렇게 찍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이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아파트들은 대부분 주변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RC블록에 있는 분양가가 상당히 그래도 비싸게 나왔어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결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뭐 사업비 등을 더해서 이제 분양가를 제한하게 되는데 아직 이 주변 시세가 그렇게 뭐 많이 상승을 하지는 않았어요. 상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은 아파트라도 주변 시세와 비슷한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3억 7천에 나왔는데 평당 1,000만 원 수준이에요. 네, 37평 기준입니다. 여기에 아파트의 시세는 대부분 900만 원 혹은 800까지 평당 나오고 있어서 이곳은 사실 조금 비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주변에 비해서 대부분 또 신축 아파트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이것도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구는 또 지방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이고, 자, 지금 되게 핫한 이제 강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서울이에요, 서울. 그리고 이 길 하나를 두고 하남이에요. 뭐 사실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눠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고 같은 영향권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대부분 시세가 평당 약 한 3천만 원, 그리고 뭐 많은 곳은 미사강변 센트리버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천만 3백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이 과연 분양가 상한제를 맞았을 때 얼마까지 나올까 많이 궁금하시죠? 아래도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아래도 1,9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한 1,800에서 한 1,900, 뭐 많으면 2천만 원까지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약 평당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34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3억 4천은 깔고 간다. 플러스 신축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4억은 그냥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먹고 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판교밸리자이인데요. 판교밸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옆에 아파트의 시세가 약 한 3,500만 원 평당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옆에서 분양은 1,854만 원 평당 1,854만 원 수준의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판교밸리자에도 약 평당 2천만 원 수준으로 분양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뭐 33평 84제곱미터 기준 약 한 6억 한 후반에서 7억 사이로 분양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33평이 11.6억인데 이곳에서도 최소 시세 차익은 4억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한 가지 보실 게 있는 게, 내년부터 수도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5년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들은 우리가 실제 5년 동안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도권은 대부분 분상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내년 2월부터 분양을 받게 되면 이곳에 5년은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죠. 아마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없고 뭐 전매 제한은 택지마다 있습니다. 뭐 5년에서 뭐 10년까지 있는데 전세를 밀어 넣으면 돼요. 전세를 밀어 넣으면 되지만 내년부터
5년 의무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전세 밀어넣기로 불가하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 이게 내년 2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2월 이전까지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무조건 청약. 왜냐하면 주변보다 최대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수준 저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상제 아파트에 꼭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곳에 당첨되신 분들은 비록 뭐 전매 제한이 있지만 당첨 이후에 전세를 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그런 대출이 뭐 중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무주택자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에 꼭 청약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최소 4억의 프리미엄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